지난 7월 본격적인 자치경찰 시대에 막이 올랐습니다. 자치경찰 전면 시행은 경찰 역사 76년 만에 맞은 큰 변화였는데요. 자치경찰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 안전을 주로 담당하며 생활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담당하게 됩니다.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보다 안전한 치안 환경을 조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지난 7월 1일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됐습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자치경찰은 어떻게 운영되고 또 유지되고 있는지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이제 시행이 됐지만 아직도 우리 국민은 잘 몰라요. 경찰 그러면 국가공무원 아니야? 예. 중앙정부에서 다 통제하는 거 아니야? 이런데 자치경찰은 그럼 또 뭐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치경찰제가 7월 1일 날 이제 시행이 되었는데 과거 국가경찰에서 하던 모든 사무를 세 영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국가사무, 자치사무, 수사사무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누어서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경찰청장이 관리 감독을 하게 하고 있고 수사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 그다음에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시도 지자체로 관리 감독 권한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교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분야 뭐 이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보던 경찰 활동 중에 수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 이런 것이 우리 자치경찰 사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현장 분위기가 4개월 시행. 지금 4개월이 이제 됐는데 기간이 뭐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 제도가 시행되기는 했지만은 국가경찰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어서 외견적으로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경찰 사무가 주민 밀착한 치안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또 서울경찰청하고 서울시가 아주 협업이 이루어져서 주민 안전판이 마련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는 시스템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게 장점이 있으니까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그렇습니다. 시행한 거잖아요. 4개월밖에 안 돼서 사실 이제 우리 일반 시민이 체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도 그래도 대표적으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그 녹색 어머니 회가 모임이라고 이제 모임 아시는지 알죠.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어머님들. 그 녹색 어머니들께서 관악구에 있는 신림초등학교 앞에 뭐 도로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학생들의 안전에 상당히 좀 위험스럽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자치경찰위원회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모든 관계자들이 다 현장에 나가서 직접 그 확인을 하면서 시설이 미비한 부분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거의 15개 정도 개선점을 찾아내고 그거를 지금 현재 개선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야 되니까 녹색 어머니라든지 학교 주변에서는 자치경찰이 되니까 훨씬 좋아. 바로 우리 이웃에 와서 이렇게 일을 처리해 주는구나 하면서 되게 반가워하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봤습니다. 이게 훨씬 더 이제 지역 밀착형 주민 친화형 경찰 시스템 만들어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위원회 전체 구성이 그러면 어떻게? 위원회는 추천 기관이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1명을 추천하게 되고 교육감이 1명을 추천하게 되고 그다음에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 갖고 거기서 2명을 추천하게 되고 또 시의회에서 2명을 추천하게 되고 국가경찰에서 1명을 추천하게 되고 그래서 총 7명의 위원이 구성이 되는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변호사가 세 분 계시고 그다음에 교수 출신들 2분이 계시고 또 전직 경찰 출신 2분 그렇게 제가 이제 전직 경찰로 그쪽으로 들어가면은
전직 경찰이 3명 되고 변호사로 들어가면은 변호사가 3명 되고 그런 예. 입장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원들을 데리고 네. 이제 우리 위원장님이 이제 굵직굵직한 주요 지역 현안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편에서는 그런 위원회 구성을 두고서 이제 지역 인사들의 어떤 영향력이 좀 닿지 않느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혹시 위원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말씀드린 바와 의견이신지? 같이 그 위원회 추천 기관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아주 독립적으로 구성이 예. 되고 또 위원회의 활동이 법상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임기도 보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또는 특정 인사의 영향력 속에 들어가는 것은 크게 우려가 되지 않는 그런 사안이라고 말 보여지고 그대로 이제 있습니다. 독립자치위원회 구성을 보면 이제 시장 추천목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 혹시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뭐랄까요 방향이라든가 정책 흐름이랄까 이런 것들이 막 좌지우지되고 그런 건 아니죠. 교육감과 시장이 아무리 예. 위원 추천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예.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만들 때는 7명의 위원이 모여서 합의를 해야 정책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합의제 그 위원들이 성향들이 각각 개성이 있고 또 전문성을 갖고 있어서 그 외부적인 어떤 영향에 따라서 좌우되고 그런 거는 없고 다만 주민들의 안전 이런데 그 범죄에 대한 예방 여기에 주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기준을 가지고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예. 심의하게 될 겁니다. 그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이제 위원장 맡으신 지 4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업무가 있을 거예요. 뭐 서울시는 워낙 이제 1,000만 인구가 사는 대도시다 네. 보니까 많은 현안들이 있을 텐데 어디에 역점을 두고 계세요? 그래서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러한 맞춤 치안 맞춤치.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은 서울의 그 지역적 특성이라 그러면은 이 한강, 그다음에 지하철 이게 다른 도시와는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한강의 공원을 이용하는 인구가 연간 한 7천만 정도. 지하철을 이용하는 인구가 일일 한 500만에서 600만. 예. 이 정도 인력이 움직이는 이런 공간에서 안전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예. 서울의 이제 특성에 맞는 지하철 안전 확보와 한강공원 안전 확보 이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늘고 있는 범죄 중 하나가 또 아동 학대 안에 또 예.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혹시 이 점도 자치경찰제에서 조금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아동 학대라든지 여성 문제는 사회적 약자 보호 또 배려 차원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예. 이 아동 학대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아동들이 학대받는 것은 미래 사회에 대한 꿈을 저버리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세계 아동 학대 예방의 날도 정해서 예.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서울의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안전망 확보를 위해서 업무 협약을 예.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아동 학대가 일어났을 때 신고가 즉시 들어올 수 있도록 신고 시스템을 확보를 하고 또 신고자를 특별히 보호하고 예. 또 이제 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학대인지 아닌지 여부 판단하는 회의체도 구성을 해서 각 구청에 예.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피해 아동에 대해서 치료기관이 8개 지정이 돼 갖고 예.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사실- 예. 또 그 아동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대부분일 경우에 가족과 분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죠. 보호 시설도 8군데를 만들어서 음. 지금 철저히 아동 학대 문제에 대해서 대비도 하고 예방도 하면서 또 전수조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치안 문제도 지금 심각하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곳곳에 CCTV가 있어서 네네. 시골보다는 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매일같이 방송 뉴스와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 대도시에서 여성 관련된 범죄들이 많거든요. 예. 이게 서울시는 어떻게 좀 대비하고 계세요? 서울시도 이제 그 여성 안전 문제에 대해서 1인 가구
거주 가구 여성 여기에 예. 대해서 관심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이런 데에 대해서 뭐 보안등이라든지 CCTV를 증설하고 예. 또 각 개인에게는 안심 홈세터라고 해서 비상벨이라든지 또 도어락 예. 이런 것 시설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안전을 추구하고 있는데 서울 시내 여성 1인 가구가 약 70만 가구가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시, 또 서울경찰청,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전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서 노력을 그런데 하고 있습니다. 좀 궁금한 점이 드는 게 어쨌든 지자체마다 편성된 예산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 그러니까 경찰들의 치안에도 조금 어느 정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뭐, 드는데 혹시 그 점에 예. 대해서는 예, 그 부분은 이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국가 보조금으로서 과거 수준에 비춰서 그 예. 보조금을 보내주고 또 자치단체에서는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자체 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 예산이 사용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각 지역마다 편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점이 제일 아쉽습니까? 어떤 점이 또 서운한 점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이번에 자치경찰을 만들면서 지구대 파출소를 과거 생활안전과 방범에 관련된 그러한 부서에 예. 소속을 뒀다가 이 자치경찰을 만들면서 112 상황실로 소속을 옮겨버렸습니다. 그래 되니까 이 지구대 파출소는 자치경찰에 대한 소속감이 좀 옅어졌고 그다음에 방범에서 처리하던 그 지역 방범 업무보다는 예. 아무래도 112 상황 신고에 따른 출동 업무에 치중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겨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뭐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행을 하면서 이제 착오 같은 것들은 이제 예. 꼼꼼히 잘 정리를 했다가 이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임용권 그러니까 인사권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회에서 좀 갖고 있으신가요? 예, 어떤가요?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에 따라서 임용권을 이제 자치경찰위원회가 가지는 계급도 있고 시장이 가지는 계급도 있고 그렇게 실제로 임용권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임용권 범위에 속한 경찰관들이 서울에서는 약 한 4천 명 가량 됩니다. 예. 거기 그 인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을 다 행사하고 있습니다. 승진이라든지 휴직, 복직, 징계 이런 문제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국과 비교하면은 자치경찰제 시행하는 외국과 비교해봤을 때는 아직은 이렇게 충분한 수준까지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초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때 논의했던 것은 이원화 체제라고 해서 예. 경찰의 소속을 자치단체로 완전히 넘겨주는 쪽으로 논의가 되다가 국가 예산이라든지 시기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일원화 체제로 되어서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외국과 비교해 보면은 아주 자치경찰로서는 초보적인 그런 단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치경찰이 뭐 도입 취지에 맞게 이제 더 활성화가 되려면 어쨌든 시민들의 참여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입장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서울 시민 1,000만 시민들에게 한 말씀 좀 잘 좀 부탁드린다 이 말씀하신다면. 자치경찰 제도가 완성되자면은 이 주민이 실질적으로 이 치안의 주역이 돼줘야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현장 치안 일선에서 시민들이 봉사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 모범 운전자회, 녹색 어머니회, 네. 자율방범대 이런 분들이 더 충실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원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이고 또 서울 시민들의 그 치안 수요가 어떤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위원회에 정책 자문단 300명 가량으로 된 정책 자문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구성원들은 경찰서하고 구청에서 추천을 하고 관심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각기 생활하는 거주지 주변에 치안적인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는지 우리한테 이제 건의를 하거나
알려주게 되면은 우리가 그거를 반영을 해서 치안 정책을 펼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고 또 홈페이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주민 여론들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니까 시민들께서 정말 이제는 내가 이 치안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주변에 안전 문제가 있다고 우려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자치경찰위원회에 문을 열고 알려주시면은 우리가 충실히 대응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이 지역 주민을 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 말 그대로 시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보다 나은 치안 환경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관심도 중요하다. 이게 오늘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주민과 경찰이 함께한다면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만들어지겠죠. 앞으로 자치경찰이 활성화돼서 보다 안전한 치안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요 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